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의 죄를 특정 강력 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집행유예에 대한 결격기간, 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 피해자의 보호 및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당한 조치이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음란물을 찍는 사람 또는 그것을 배포하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자는데 그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만 문제점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조치에 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한다는 것인데, 일반인들은 피의자와 피고인 그리고 소위 말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구별을 잘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아직 받기 전에 있는 수사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입법 조치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다면은 수사만 되면, 즉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혐의만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누구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배포, 제작, 촬영 등으로 인해서 신상이 공개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작용되는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아동에 대한 성적인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속되어 있다는 말은 이미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아동에 대한 성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불구속 상태, 즉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재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미 구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을 공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수사만 개시가 되면 법원의 판단을 거쳐서 구속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가 확산되는 것은 사실상 막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피의자 단계가 아니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에 한다 하더라도 조금 그러한 우려점들을 불식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분은 상당히 훌륭하며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단계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을 거친 뒤에 그러한 신상을 공개하자는 것을 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상 공개를 했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단지 그 신상 공개에 대한 여부 판단이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예를 들면은 단지 수사기관의 위원회라든지 또는 뭐 어떠한 단체라든지 이러한 단체를 거쳐서만 공개가 된다면은 그 단체에 대한 승복 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법원에 있어서는 여론의 판단보다는 법관의 양심과 법적인 판단에 거쳐서 그것을 공개를 하는데, 위원회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 위원회 구성 자체에 있어서도 약간 중립성이 의심될 수도 있고 공정성이 의심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공개에 있어서는 어떤 단계든 어떤 공개든 법원의 판단을 거치게끔, 급하다면은 그걸 빨리 공개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 그걸 좀 더 취지에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라면은 지금도 영장 단계를 거치니까 영장 단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구속할지 말지를 판단하면서 동시에 법원에서 판사님이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20대 국회가 많은 논란 속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결과물이다 이런 식의 것으로 둔갑돼서
약간의 20대 국회에 대한 그 뭐랄까 그 결과물 내지 면죄부를 주는, 그동안의 잘못된 면죄부를 주는 그 형태로 나타나기보다는 지금 조금만 더 논의를 거치고 충분한 검토와 부작용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뒤에, 왜냐하면 그런 부작용들이 있지만은 그 부작용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보완해서 얼마든지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친 뒤에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법을 입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1대 국회가 이미 다 당선인들이 확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이죠.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전문가와 함께 풀어봅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이번 주 입법 예고,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도대체 어떤 법안인지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일단 화재 발생이나 어떤 위험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작업자들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구조를 원활하게 해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자는데 이제 주요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화재를 비롯해 각종 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현장 작업자가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구조 요청도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된 이번 법안은 무선통신장치 등을 활용해 작업자의 상태, 위치, 작업 공정을 파악하고 위험 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게 한 건데요. 그렇다면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전문가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 기존 법에 있어서는 이제 소방 이러한 거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소방법에 대부분 그 의존을 했죠. 그래서 소방법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각종 소방 장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화재에 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소방은 화재에 대한 대비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 인명 구조 측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죠. 아무래도 불을 끄는데 과거의 법이 치중했다면은 이제는 이 법에 대해서는 주요 안점이 인명을 구조하는데, 그러니까 긴급 상황에서 그 작업자들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로 인한 구조 활동에 포인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무선 장치 등을 활용해서 작업자의 상태, 위치는 물론이거니와 작업 공정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데, 작업 공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위치 파악 이상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많은 무언가 장치를 추가한다 하더라도 이 법 취지에는 반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업자 입장에 있어서는 작업자들의 어떠한 침해를 요지가 있는 거죠. 이 법의 주요 내용이 그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어서 그 점이 문제로 보입니다.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에 대응하는 법안들이 신속하게 만들어지는 추세인데요. 물론 이러한 법안을 통해서 입법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여론을 잠재우고 우리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식의 그러한 일종의 면피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법안이 아무래도 졸속적으로 좀 졸속이라보다 신속하게 운행하다 보면은 허점이 보일 수 있고, 아무래도 좀 냉정한 사태 판단보다는 그 감정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만약에 민식이법이 지금처럼 통과가 되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여론에서 물론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21대 국회에서 그것이 추진되었다라면은 지금처럼 이런 사후에 입법 이후의 논란은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이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희생돼야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요?